저희 아버지는 교육자이시면서도 서양화 화가였습니다. 얼마 전에 영양군 문화원에서 아버지에 대한 글을 써달라고 하길래 제가 글을 써드렸는데 저희 아버지는 예술가로서 위대한 서양 화가였다고 써드렸습니다. 원래 아버지께서는 영양군 수비면 발리동이라는 해발 459고지 그 두메 산골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930년대에는 그 영양군 수비면에는 학교 시설이 없었습니다. 명륜당에서 한학을 배우다가 16km 떨어진 그 영양공립보통학교에 4학년에 편입해서 졸업 때는 전교에 수석을 했습니다. 이래서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재질이 아깝다고 해서 대구 사범학교에 입학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주선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사범학교에 입학 시험을 본 결과 당당히 그 합격을 했습니다. 대구 사범학교는 당시에 서울의 경성사범학교, 평양사범학교, 대구사범학교 3개 사범학교가 우리나라에 존재했었는데 교사를 양성하는 학교였죠. 그래서 대구사범학교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서양화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본인 미술교사가 일본 제국미술전람회에 심사위원으로 계시던 분이 대구사범학교 미술교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사범학교 입학해서 단 2년밖에 안 됐습니다. 1932년도에 입학해가지고 1934년도에 조선미술전람회에 유화로 입선을 했습니다. 당시 나이 17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특이하게 생각하고 지도를 해주셨고 또 35년도에도 또 입선을 했습니다. 이때 그 사범학교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을 불러서 정례조회를 하는데 앞에 교단 앞에 불러내서 전교생에게 우리 학교에 큰 명예를 얻었으니까 이 학교에 큰 박수를 한번 쳐준다고 그렇게 학생을 소개하고 했답니다. 이것은 나중에 그 학교 동창생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버지께서는 37년도에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그 안동중앙초등학교에 교사를 갔었습니다. 가서 여름 방학 동안에 예술 작품을 하셨는데 안동 성수병원을 그렸습니다. 안동 성수병원은 붉은 벽돌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안동 성수병원을 그렸던 작품이 조선미술전람회에 특선을 했습니다. 특선도 그냥 일반적인 특선이 아니고 신문지장에 보면은 초특선이라고 했습니다. 초특선이라는 것은 다른 작품에 이만큼 따라올 사람이 없다 하는 그런 정도의 큰 상을 받았습니다. 같이 했던 그 일본인 그 미술 교사는 입선을 했고 저희 아버지는 특선을 했습니다. 이래서 예술에 천재적인 소질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경주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경주 계림초등학교의 교사와 경주 중학교 미술교사를 하였습니다. 경주 중학교 미술교사를 할 당시에 경주에 있는 그 미술 애호가들이 모여서 제1회 경주 향토 미술 전람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저희 아버지 주관으로 하게 되었고 또한 경주에서는 당시에 일제강점기 시대이기 때문에 전기도 30촉밖에 못 썼는데 그래서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주 최부잣집에 방 3칸을 임차를 해서
거기에서 100촉의 전기를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간에는 작품 활동을 하고 낮에는 학교 교사로서 활동을 하고 이렇게 밤낮 없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제 자신도 1943년도에 경주 최보자집 태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아버님께서 영양수비 초등학교 교장으로 발령을 받았었죠. 그래서 저도 그때 3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영양수비 초등학교 교장 사택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8.15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가르침하고 또는 예술 활동하고 너무 혹사해가지고 아버지께서는 지병이 듬뿍 더 강화되어서 그만 1948년도에 3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서양화에 심취해서 모든 걸 바쳐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도 한마디로 말하면은 서양화의 선구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걸 우리가 꼭 밝혀 두어야 된다 하는 걸 제가 생각하고 또한 예술 정신만은 위대했다 하는 걸 저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예술적 모두 역사를 우리가 존중해야 합니다. 대구 경부의 서양 미술의 선구자로 선각자로 예우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 어려운 일제강점기 시절에 그 격동기를 겪으면서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런 서양화에 심취해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조선미술전람회 입선 특선을 6회를 공로자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순수 국내 화가로 선전의 특선 작가입니다. 외국에 유학을 갔거나 이렇지도 아니하고 국내에서 미술을 참 배우는 그런 그 공로자입니다. 미술관이나 예술 동산에서 서양 미술의 선구자이므로 전시관이나 예술비라도 건립해서 후세 상황 교육장화하여 예술의 축제와 후세들의 입혀가 되도록 해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아버지 그 작품은 선전의 입선 특선 6점 중에 특선 작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동 성수병원 붉은 벽돌 건물을 모델로 해서 작품화했는데 당시 작품 평가는 대단했습니다. 당시 일본 같은 서양화의 선진국에도 한번 가보지도 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순수 국내파로서 서울도 아닌 대구의 작가로 초특선이란 예술 작품을 그 후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작품은 일본인에게 판매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를 받았냐고 저희 어머님께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 당시 교사 봉급의 2년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작품을 구입한 일본인은 이 작품을 엽서화해가지고 일본 그 동경 시내에 자랑스럽게 뿌렸다고 합니다. 오늘날 또 어느 지역이라도 일본의 아버지의 작품이 혹시 숨쉬고 있지 않나 하고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범학교 미술교사와 함께 선전에 출품했지만도 가르친 교사님은 입선하시고 저희 아버님은 특선하셨다고 동창생님들께서 저들에게 귀뜸을 해 주셨습니다. 원작품은 없더라도 흑백을 사진을 확대해 가지고 저희 그 금경연합의 예술기념관에 항시 전시하고 있습니다. 역사 전시관을 마련하고 또는 종합 장르의 장을 편성해서 편집해서 후세 사항 교육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또 이것이 현재 우리 미술관이나 우리 모두가 할 일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특히 최초 입선은 양파와 능금으로서 작품을 우리 그 어린 시절에 벽에 늘 걸려 있었는데 제가 군대 갔다 온 이후에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눈에 선하고 아른거립니다. 일제강점기에 그 참혹하고 삶이 어려웠던 시절 건강을 헤쳐가면서 순탄하지 않는 예술 작품을 활동하였습니다. 그 당시 서양화는 서양화 물감 자체가 일본에 있지 한국에는 서양화 물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다 수입을 해가지고 쓰는 그런 그 물감으로서 서양화를 그렸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어려움을 무릅쓰고 한 차원 높은 작품을 예술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또 작품 소재도 정물, 자연, 고적 등 조용한 작품의 화폭에 담았었습니다. 2003년도 5월 24일 날 금경연합의 예술기념관 그 두배 산골 벽촌인 해발 459고지에 축하객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을 하였습니다. 특히 그 경상북도 관찰사인 이익은 지사님도 현재까지 오셔서 축하를 해 주셨습니다. 예술기념관 건립에는 많은 예술인과 관계간에 협력을 해 주었습니다. 특히 재정을 지원해 주신 경상북도 이익은 지사님과 또 영양군수님 항상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본 기념관은 건립하고 경상북도에 건립했을 때 이익은 경북지사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서양 미술관은 그 흔적을 반드시 고향 마을에 건립하고 후세에 상교육장이 되도록 하라고 엄명을 하셨습니다. 18년이 넘도록 한결같이 닦고 썰고 다듬고 준비해서 이것을 찾거나 지나가는 자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영양군 문화원 주관으로 금경연합의 추모 합의를 마을 입구에 건립해 두었습니다. 또한 영양군 초, 중, 고등학교 학생 사생 실기 대회를 그 기념관 뜰에서 거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의 초, 중, 고등학교 방학 기간에 특별 관람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웃 그 미술 애호가들이나 또는 학생들 또는 아줌마들 미술 교습소로 취미 활동을 열고 있으며 프랑스에서 온 그 저희 딸이 교사 역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곳에 예술 기념관을 중심으로 해서 미술 전문 실습관을 건립해서 유능한 교수님과 맑은 공기 속에서 많은 학우를 유치시켜서 금경연합의 숨은 큰 뜻을 받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같은 그 지나간 서양 미술의 선구자의 흔적을 찾아서 또 대구 미술관에서 저를 불러서 인터뷰를 하게 한 것은 정말 고맙습니다.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